미술관 하면 미술작품만을 관람하는 곳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역 주민이 문화를 향유하고 쉴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은 서울시립미술관인데요. 운더리더는 지난 2월 제5대 서울시립미술관장으로 취임한 최효준 관장을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앞으로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관장님, 저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이죠. 이제 제5대 서울시립미술관장으로 취임하셨는데, 그 전에도 여기 근무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12년 12년 전에 이제 퇴임했는데, 그때 여기 이 자리로 이전 개관하는 일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년 만에 이제 귀환이신데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다시 와보시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설을 사실 그 앞벽만 가운데는 보존하고 옆에는 복원해서 실제 뒤에는 신축을 다 한 건데 벌써 이렇게 10여 년이 지나니까 뭐 조명이라든지 또 뭐 천장, 바닥 좀 고칠 일들이 많이 이제 생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원래 뭘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아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여기가 이렇게 어떤 필요에 따라서 중축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북서울미술관도 개관했고 남서울미술관도 생기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그 권역별로 좀 뻗어나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좀 포화 상태가 됐다 그럴까요? 수장고 같은 경우도 지금 소장품의 70%가 북서울미술관 수장고에 있습니다. 좀 노원 쪽에 있죠. 그렇습니다. 노원구 그 하계역에서 가까운데 그런 한계가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그 커뮤니티 그 지역사회 기반을 둔 미술관 분관 형태를 이렇게 저희가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좀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서울시립미술관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주로 어떤 전시와 어떤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좀 뭐 간략하게 소개 좀 시청자 여러분께 해주시죠. 사실 우리 보통 시민들이 미술관이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술관이 있고 박물관이 있는데 저희 이제 미술관의 큰 그 사업이라는 거는 우선 전시죠. 전시가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품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내년이 되면 원래 저 경희궁터에 있던 그때 기점으로 해서 30년이 되는데 약 그 4,500점 남짓 작품 수집이 되었고요. 4,500점이나요? 네. 그리고 이제 연구, 조사. 조사 그러면 이렇게 자료실 약 한 그 3만 점 정도의 도서 자료가 있고요. 일반인한테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저희가 또 하는 사업은 난지도 그 공원 근처에 난지 창작센터라고 작가 레지던시죠. 그걸 또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분관과 특색 있는 작은 그런 전시 공간들, 프로젝트 공간들이 지금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고 전시는 뭐 다시 제가 또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장님 뭐 경력을 보니까 이제 미술관장님 여기 좀 많이 역임하셔서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또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또 경기도미술관장 역임하셨는데 경험이 많으신데요. 마음을 가진 미술관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옛날의 미술관은 모슬림, 능묘, 어떤 그 성전의 그런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쇼핑몰의 개념이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적으로도 뭐 예를 들면 빌바오 그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3차원의 어떤 그 작품이 그 건축이 된 그래서 이 랜드마크가 되고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그 특징을 살려갖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상업성은 넘치는데
미학이 없다. 뭐 이런 비판이 미학이 없다. 대두되게 됐고요. 그래서 어떤 그 과거의 그런 뭐 쇼핑몰로서의 미술관의 장점은 살리되 예. 다시 그 미술품을 미술관의 중심으로 복권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마음을 가진 미술관이라는 영어로 하면 마인드풀인데요. 아, 마인드풀. 예. 마음이 가득 찬. 예. 예, 뭐 마음을 가진 또 배려하는 뭐 이렇게 배려하는, 번역이 되는 예. 그런 개념들이 많이 그 논의가 되면서 한마디로 이제 다시 미술품 중심으로 그리고 그 이렇게 어떤 뭐 건물 하나의 시설인데 그 마음을 가졌다 이러면 좀 너무 문학적인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 어떤 미술관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정보의 흐름이고 프로그램의 그 어떤 움직임이라고 생각할 때 여기 찾아오시는 내방객들과 이렇게 계속 소통하면서 유기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켜가면서 이제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그런 미술관이 미래지향적인 미술관이고 그런 미술관을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로 그렇게. 그럼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 여쭤보면은 이제 어떤 사업들을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지요? 저는 일단 마케팅 개념을 미술관 사업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물론 미술관은 공공성이 제일 중시되고요. 비영리 기관이죠. 사립 미술관도 대부분 그런데 비영리 기관이지만 비경쟁 기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특히 대중문화 부분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아주 영화라든지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컨텐츠 이제 TV 이런 데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폐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의식 안 할 수가 없고 거기에 좋은 점을 우리가 아주 과감히 받아들여야 되고 그럴 때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세일즈가 만든 것을 파는 것이라면 마케팅은 팔릴 것을 만들어야 되는 그렇게 정리했을 때 우리가 그 어떤 욕구와 필요 보통 마케팅에서는 원스 앤 니즈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의 그 대상이 되는 내방객 잠재적인 내방객들의 그 욕구와 필요가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전시가 무엇인가. 우리 큐레이터가 나는 이런 전시를 꼭 하고 싶었어.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하고 싶었던 전시. 고객이 원하는. 그렇죠. 저 사람들이 어떤 전시를 보고 싶어하거나 아니면 그걸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원스의 단계지만 어떤 그 심미적인 욕구 그런 그 향수 욕구가 있을 때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정말 저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대중에게 소통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우리가 할 일을 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올해 준비 중인 전시들이 어떤 것들이 좀 예정돼 있는지요? 네, 지금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추진이 되어 온 전시로 지금 이제 14일 날 개막된 그 안상수 선생의 전시는 시각 디자이너 안상수 선생의 그 타이포그래피 문자 디자인 이런 것하고 그분이 운영하시는 그 파주 타이포그래피 학교라는 이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시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밖에 올해 주요 전시로는 프랑스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의 소장품을 저희가 이렇게 대여해 와서 하는 전시가 있는데 거기서 전시가 상당히 새로운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전시를 이미 여러 차례 했더군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 작품들을 가져옴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포맷과 새로운 내용의 전시의 예를 우리가 보여주고 또 문화 마케팅, 기업이 하는 문화 마케팅이 단순히 어떤 그 상업주의적인 차원에서 자기네 제품을 홍보하고 기업 이미지를 홍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문화 사업을 하는 모범 사례를 보여줌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될 수 있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또 그 뒤로는 이제 영국 그 문화원이 국가 차원에서 이 현대미술 작품을 많이 그 수집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아주 그 좀 뭔가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고 새로운 포맷으로 자극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전시를 이제 본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지금 앞부분에서도 이제 지역 주민과의 소통 이렇게 좀 강조하셨고 또 에코 뮤지엄을 만들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에코 뮤지엄은 사실 에콜로지 생태학이나 생태주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 용어이고요. 굳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지역 통째로 미술관 이렇게 번역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술관. 지역 전체를 미술관으로 본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미 서울시 전역을 미술관으로 만들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여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리 말하자면 그 현장성을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일 날 그 개관한 백남준을 기억하는 집 같은 게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 백남준 선생의 생가터에 작은 한옥을 매입해서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성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땅이 백남준 선생이 뛰놀던 그 어떤 성장기를 보냈던 그 지역 중에 하나라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여러 지역에 산계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개념적인 통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에코뮤지엄을 뭐 미술관에서 뭘 추진하겠다, 건립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많이 이루어져 있고 또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비단 미술관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처의 어떤 그런 그 문화예술의 그 거점이 되는 그러한 뭐 시설이 됐든 어떤 그 장소가 됐든 이런 것들 이렇게 꿰는 거죠. 저는 구슬이 선마을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런 여러 흩어진 구슬들을 꿰는 그 작업이 에코뮤지엄으로 이를테면 서울의 에코뮤지엄을 만들어서 서울 전역을 미술관으로 만든다는 개념을 실현하는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세계 여러 미술관 많이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좀 한번 벤치마킹 하고 싶다 뭐 그런 데가 있으신가요? 예. 그 제가 너무 그런 말씀에 답하는 이제 미술관이 일본 가나자와시라는 작은 도시의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연구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전임지에서 직원이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저한테 그럴 정도입니다만은 역시 좀 다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개관한 지는 10여 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철저히 준비해서 그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사나라는 그 건축가 그룹이 설계했고 아주 독특하고 그 개성 있고 그런 미술관인데 내용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러면서 그 초대 관장이 이 어떤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초등학교 4학년한테 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을 만들어야 된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기획자는 설명할 수 없는 전시는 기획하지 말아라. 그래서 굉장히 대중친화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거기서 운영하는 전시 프로그램이든지 그 미술관 외부에 설치된 뭐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그 제가 볼 때 잘했다. 이 어떤 개념을 확실히 구현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고요. 인구의 한 서너 배 되는 그 외래 내방객들이 매년 온 그런 미술관으로 아직도 참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저희가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시민 한 두 분이 서울시립 미술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점 좀 들어봤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그 일반 시민들이 미술에 많이 접근하고 그 대중성 있는 작품을 많이 보고 싶지만 좀처럼 쉽지 않고 용기가 나지 않는데 좀 더 재미있고 즐겁게 저희가 관람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술 전시를 이렇게 하면 즐겁게 잘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실제로 전시가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우리 기획자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현대미술은 역사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아방가르드 전위적인 실험적인 그런 작업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대의 어떤 그 상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통념을 좀 앞서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대에 막 그 반발도 불러일으켰고 이 거부되거나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내용적으로나 어떤 그 의미 면에서는 그렇게 보다 높은 그 어떤 목표를 지향하되 예를 들어서 어떤 단위 2m만 되면 저희가 그냥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한 20cm 되는 높이의 계단을 10개를 만들면 쉽게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내용적으로는 어떤 의미나 이런 면에서는 이 보다 높은 거, 전위적인 거, 실험적인 것을 지향하되 그걸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하면 현대미술 전시를 잘 볼 수 있어 이런 왕도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 기획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몸에 좋은 약을 이렇게 들게 해야 될 때 뭐 어떤 경우에 이제 너무 써서 못 먹겠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필요에 따라서 당위를 입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오한 내용,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개념적인 어떤 전시를 할 때에도 일단 흥미롭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재미난 프로그램이 넘쳐나는데 굳이 외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서울 시립미술관 안에 주말에 가족과 같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공간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박물관학 이론에서요, 미술관 또는 박물관 피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이렇게 관람하는 그 일 자체가 몸을 움직여야 되고 또 일종의 또 정신노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피로가 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사실은 아주 이렇게 세심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자도 잘 배치하고 또는 뭐 외국 같으면 이렇게 휴대용 의자를 자기가 가지고 들어가서 원하는 장소에 놓고 앉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바깥에 정원이라든지 이런 걸 잘 꾸미고 또 거기에는 조각품도 설치하고 이런 면에서 각별하게 배려를 해야 되고요. 또 프로그램 면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가족 단위 관람객들한테 전시를 봤는데 그 전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뭐 도슨트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교육 프로그램, 또 참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제 전시와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저희가 비중을 두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말고도 북서울미술관 등 다른 지역의 전시도 있을 텐데요. 간략하게 어떤 전시들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북서울미술관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원구에 위치해 있고요. 재방문율이 일반 미술관의 5배 이렇게 통계 잡힌다는 얘기는 지역민들의 이를테면 사랑방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저희가 그런 목표로 지역에 손님이 외지에서 왔을 때 잠깐 나가십시다 그러고 미술관에 안내해서 거기서 차도 마시고 전시도 볼 수 있게 하는 아주 편안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둔 그런 미술관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일단 거기는 이제 어린이 갤러리가 있어서 현재 점선면이라는 홍승혜 작가의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유아들을 위한 하트 탱크라는 그 공간을 만들었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정말 그 즐거운 비명을 질릴 정도 이제 그런 적이고요. 지금 현재 26일까지 도시인이라는 우리 소장품으로 주로 구성된 그런 전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4월 4일부터는 커뮤니티 아트, 그 젊은 작가들, 사진 작가 위주로 그런 어떤 그 그룹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의 오타쿠 문화라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는 뭐 덕후, 덕질 이런 말로 좀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건강한 덕후 현상, 이거를 이제 교육학에서 말하는 그 몰입하고 이렇게 약간 융합을 시켜서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이제 4월 11일부터 전시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사당역 근처에는 남서울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옛날 그 벨기에 영사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건물이 그 사적 근대 건축 사적으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21일부터 작년 수집한 소장품의 일부를 보여주는 전시를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난지 창작센터에 작년에 입주한 작가들의 그 보고전을 지금 불광동에 있는 그 서울 혁신센터의 그 작은 창고를 리모델링한 세마 창고라는 데서 또 21일부터 개최가 됩니다. 그 시간이 좀 다 돼서 마지막 그 질문 또는 말씀 여쭙겠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신진 작가들이 그 등용하기가 진입 장벽도 높고 힘든데 좀 어떤 환경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고 또 그분들한테 좀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죠. 작가 뭐 지금 여러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문화예술 쪽에 있는 청년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한데 조금 길게 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떻게 이 관주도로 또는 이 어떤 시장 논리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어떤 이런 토양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미술을 애호하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 저변이 확대가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미술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함으로 해서 대중들과 어떤 이런 예술, 순수 예술과의 간극을 계속 없애가고 그래서 이제 그 작가들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어떤 토양이 구축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밖에 물론 저희들이 이제 그 신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레지던시나 이런 걸 통해서 작가들을 선발해서 또 해외 작가들하고 어울리고 뭔가 이렇게 미술계의 여러 기획자들한테 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은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넓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햇살이 따뜻한 봄날 이곳 덕수궁 옆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최효준 관장을 만나봤습니다. 최 관장의 생각이 스며들어서 시민의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서울시립미술관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